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구조 해석 기초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NCS 메커니컬 APDL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워크벤치에 비해서 기능적인 면에서나 어떤 그래픽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 해석적 기초를 이제 익히는 데는 오히려 워크벤치보다 이 APDL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APDL로 이제 기초 내용들은 이제 구조 해석 기초는 이제 APDL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PD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NCS 학생용을 설치를 했다면 이제 같이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메뉴에서 그 메커니컬 APDL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러한 APDL이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구조 해석의 가장 기초인 그 노드라고 하는 절점과 그리고 엘리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빔을 하나 모델링을 해서 이제 APDL에서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라는 것은 이제 절점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점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들은 이 절점에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절점들을 이어서 어떤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기하학적 형상을 이제 요소라고 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집합을 이제 요소망 혹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메쉬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CA 해석의 그 수치 해석 기법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기법은 그 유한요소법과 유한차분법 그리고 유한최적법이 있는데, 구조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유한계의 요소로 어떤 물체를 쪼개서 생각을 하는 이제 유한요소법을 그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는 또한 메쉬 프리 기법도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러한 메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상용 그 해석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요소에 대해 그 요소랑 그 메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적인 사항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쉬는 크게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요소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이제 1차원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트러스에 들어가는 어떤 링크 부재라든지 이러한 그 볼을 어떤 그 유한 요소로 모델링을 할 때 이러한 하나의 직선으로 이제 두 개의 노드를 가진 하나의 직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직선으로 우리가 유한 요소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 실제 모델들은 3차원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라고 하는 단면 형상에 대한 면적을 추가적으로 이제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2차원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쉘 요소들이 되겠고, 이러한 쉘 요소들은 우리가 어떤 평면 응력이나 평면 변형률 혹은 이제 축대칭 등을 해석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차원 그 유한 요소 즉 엘리먼트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이제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1차원 요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께 값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솔리드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3차원 응력 등을 해석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러한 형상은 이제 그 기하학적 형상이 부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뭐 질량 강체 연결 또는 이제 NCS APDL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액추에이터 같은 그러한 기타 그 요소들을 이제 모델링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조 해석을 할 때 이제 참고 서적인데, 물론 이 외에도 그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그 CA 검증사라고 하는 그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 검증사를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추천하는 책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한요소법과 재료역학 수치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을 그 조금 세밀하게 이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러한 서적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엘리먼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어떤 그 메쉬의 품질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러한 엘리먼트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차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드가 두 개가 있는 그 리니어 타입이 있고, 이러한 그 리니어 타입에 그 점을 하나 더 삽입을 한 이제 쿼드래틱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쿼드래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하나가 더 추가를 함으로써 어떤 이 직선이 이제 곡선의 형상을 띌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고, 또한 점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이제 큐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설명해 보면 이제 어떤 바라든지 빔 요소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다 하면 어떤 그 노드의 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서적에 있는 유한요소법의 어떤 쉐입 펑크션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원 요소에는 이러한 트라이앵귤러스와 이제 쿼드리터럴스가 있는데, 즉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삼각 요소와 사각 요소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리니어 타입과 쿼드레틱 타입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원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면체와 육면체 그리고 비정형형의 육면체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메쉬의 종류, 메쉬가 아니고 이런 엘리먼트 종류에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오각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러한 삼각형과 사각형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 이러한 그 엘리먼트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발달을 하고 이제 컴퓨터 성능도 많이 향상이 됨에 따라서 이제 예전보다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라든지 메쉬 구성을 그 예전만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물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제 기초 개념을 모르면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메커니컬 APDL로 돌아와서
간략하게 이제 APDL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장 최상단에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메뉴바가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제 APDL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오토캐드의 그 명령창처럼 어떤 단축키들이 존재를 해서 이제 그러한 단축키를 입력을 하면 어떤 그 명령이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매크로도 있긴 있지만 이제 캐드와 다르게 뭐 굳이 그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세션 에디터 부분에 보면 이러한 커맨드 프롬프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명령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고,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활용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전 처리 단계와 후 처리 단계 그리고 해석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맞게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리 프로세서 그리고 솔루션 부분 그리고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서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우측에는 우리가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했던 그 뷰를 설정하는 그 단추들과 이제 뭐 화면을 줌인하거나 줌아웃하는, 즉 확대 축소하는 버튼, 물론 이 버튼을 사용을 해도 되고 이제 마우스로도 이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지 몰라도 뭐 확대 축소는 굳이 뭐 사용 빈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이제 마우스로 다 제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다이나믹 모델 모드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이 플랫 컨트롤스 부분에 그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이제 펜 줌 로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또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러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 그 진행할 그 빔을 이제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추가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드시 뭐 체크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어떤 스트럭처럴에 대한 그 뭐 기능들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런 포스트 프로세서라든지 솔루션 부분에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인 옵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H 메소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을 공부를 하시면 뭐 H 메소드라든지 뭐 P 메소드라든지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요소를 그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트럭처럴을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 프로세서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열이 되게 되고, 일단 이 엘리먼트 타입과 그 머테리얼 프로퍼티스 그리고 모델링 메시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먼트 타입에 Add, Edit, Delete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엘리먼트 타입을 정하라는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Add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그 리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빔을 이제 모델링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빔을 선택을 하고, 이제 빔에도 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투노드 188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이제 리니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노드는 그 쿼드레틱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NCS APDL 그 메커니컬 APDL에서 그 사용이 되어지는 어떤 이 빔 요소에 대한 그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코드 번호를 그 검색을 하면 이제 도움말에서 이 빔 투노드 188에 대한 그 것들을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투노드 188을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를 누르고, 이제 이 그 엘리먼트 타입 같은 경우는 뭐 리얼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material propertie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terial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서 그 select unit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해석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을 할 단위계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SI 단위계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것들도 이제 SI 단위계로 할 것이기 때문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온도, 템퍼러처에 대한 단위계라든지 뭐 전자기장에 대한 단위계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머테리얼 모델스에 가서 이제 페이버리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어떤 재질 타입의 이쪽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럭처럴의 리니어, 엘라스틱, 아이소트로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메커니컬 APDL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워크벤치와 다르게 어떤 재료 물성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물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 있거나 또한 어떤 자료를 보고 직접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재료 물성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트웹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어떤 그 재료 물성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되겠는데, 이제 뭐 콘솔이라든지 솔리드웍스, 뭐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그리고 NCS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 그 재료 물성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재료 물성을 직접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물론 재료 이름을 알고 있다 하면 이쪽 부분에 서치를 해서 찾으셔도 되고, 그 어떤 물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면 이때 이제 머테리얼 타입을 클릭을 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재질의 분류에서 만약에 금속의 그 철강제에 있어서 그 페러스 메탈에 있어서 어떤 메탈 매트릭스 컴포지트에 대한 것을 이제 검색을 해 보고 싶다 하시면 파인드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러한 그 재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분류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알루미늄 그 SiC 뭐 탄화규소 메탈 매트릭스 그 복합제에 대한 어떤 물성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러한 물리적 성질에 대한 특성과 어떤 기계적 성질에 대한 특성, 전기적 특성, 열적 특성 등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테이블로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뭐 극한 인장 강도라든지 뭐 극한 항복 강도 같은 값들을 여기서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에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고, 그 파일로 뭐 제공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엑셀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그 다운 받아서, 혹은 뭐 이러한 식으로 엑스포트 데이터, 그 여러분들 이 FEA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익스포트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포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APDL로 돌아와서, 이제 EX는 그 탄성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PRXY는 이제 포화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GPa를 입력을 하고, 포화송비는 0.3을 입력을 해주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스 부분에 가서 빔을 클릭을 하고, 커먼 섹션스에서 빔 툴에서 이제 서브 타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 단면 부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옵션 2는 이제 센트로이드 도심을 선택을 하고, B의 값은 그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1m, H의 값은 2m로 하고, 일단 프리뷰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상이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단면 2차 모멘트들도 이제 계산이 되어져서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OK를 누르고, 이제 모델링 부분에 가서 그 빔 요소를 이제 모델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그 맨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리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키포인트를 이제 생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키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이제 어떤 워킹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스냅을 잡아서 해줄 수도 있고, 또한 뭐 액티브 CS, 이때 CS는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좌표계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워크 플랜 같은 경우는 일단 세팅스를 눌러보면 이제 어떤 카테시안 좌표계로 하겠느냐, 이제 극좌표계로 하겠느냐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단 대부분은 이제 뭐 카테시안 좌표계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드 앤 트라이애드를 선택을 하고, 이때 이제 스냅 인크리먼트는 이제 스냅이 옮겨갈 수 있는 간격 값을 의미하게 되고,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면에 표시된 격자에 있어서 격자의 길이의 간격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은 어떤 최대 최소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 글로벌 좌표계에 있어서 이제 0,0,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 방향이 이제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러스 방향을 이제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만일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 1은 이제 이쪽 X 플러스 방향으로 1m를 그 격자로 표시를 하고, 그때 간격값은 그 0.1이니까 이제 10cm로 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플라이를 해보면 일단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 워킹 플레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격자가 표시가 되게 되고, 이러한 격자 표시로 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트러스 부재를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워킹 플레인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그 좌표계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넘버를 입력을 하고 일단 0,0,0을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0을 입력해줘도 되고 첫 번째 0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0이 입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넘버를 2로 하고 10m 떨어진 부분에 점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트 뷰를 선택을 하면 이제 2번 키포인트가 이쪽에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키포인트를 생성을 했고 이제 라인스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 점을 선택해 주고 이 점을 선택을 하면 이제 하나의 라인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메싱 부분에 가서 이제 메시 툴을 클릭을 하면 이제 메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시 툴 창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우리가 모델링한 것의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는 지금 라인 그 엘리먼트가 아니고 라인이라는 그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 엘리먼트를 이제 다시 그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벌 에셋을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해줘도 되고 혹은 이제 라인스 에셋을 선택을 해서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택 모드를 어떤 것을 하겠냐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픽은 선택을 하는 거고 이제 언픽에 체크가 되면 이제 선택되어 우리가 선택한 것을 다시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하고 이 전체 라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러한 식의 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창이 뜨게 되고 이때 이제 어떤 길이 값으로 그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엘리먼트 엣지 랭스 부분에 길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어떤 그 분할 비율로 이제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엘리먼트 디비전스를 몇 개로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개수를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디비전스의 분할 개수를 10개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누르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하나의 엘리먼트가 이제 10개의 엘리먼트로 분할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플롯 컨트롤스에 가서 넘버링을 클릭을 해서 일단 노드 넘버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노드 넘버와 엘리먼트 넘버스를 클릭을 하고 이제 화면에 그 라인이 사라졌는데 다시 플랫해서 라인스를 선택을 하면 지금은 이제 그 넘버링이 지금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 다시 그 한번 해석을 한번 진행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루션 부분에 가서 그 우리가 그 빔에 적용할 그 서포트 부분과 이제 하중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fine loads를 선택을 하고 이제 apply 부분에서 스트럭처럴에 먼저 displacement를 선택을 하고 이제 지금 노드가 그 설정이 안 되었다라고 뜨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메시 부분에 가서 다시 이 메시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시 툴에서 라인스를 클릭을 하고 일단 박스를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른 다음에 일단 10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OK를 누르고 다시 한번 넘버링을 일단 노드 넘버를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노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 노드 넘버가 아니라 이제 엘리먼트 넘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가 이제 10개로 이제 분할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단 넘버링 부분을 해제를 하고 이제 솔루션에 가서 다시 define 로드에서 이제 apply를 클릭을 하고 그 displacement를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를 선택을 하고 OK를 누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서 두 부분의 서포트를 그 핀 조인트로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핀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Z 방향의 그 로테이션 즉 회전만 자유로운 그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런 식의 그 서포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다시 넘버링을 해서 그 노드 넘버스를 선택을 하고 OK를 누른 다음에 그 하중을 이제 노드를 선택을 하고 이제 7번 노드에다가 하중을 일단 방향은 FY 방향으로 하고 값을 마이너스 5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 부분에 가서 이제 current LS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제 solution is done이라고 뜨게 되고 이제 해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에 가서 이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 리절트 부분에서 이제 디폼드 쉐입을 선택을 하고 이때 이제 그 플랫 타입은 이제 원래 형상과 변형된 형상을 같이 보겠다를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3차원 형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스타일에서 사이즈 앤 쉐입을 선택을 하고 디스플레이 오브 엘리먼트 부분을 ON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일단 아이소메트릭 뷰로 보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3차원 형상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리절트 뷰어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추주어 리절트 아이템이란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먼저 DOF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제 변형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Y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클릭을 하고 이제 플랫 리절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어진 형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응력도 한번 스트레스 부분에 가서 폰 미세스, 폰 마이세스 스트레스를 선택을 하고 이제 플랫 리절트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폰 미세스, 마이세스 스트레스는 이제 어떤 3차원 응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어떤 애니메이트 리절트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일단 OK를 누르고 오버 리절트가 아니라 이제 디폼드 쉐입을 체크를 하고 OK를 누른 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고 이제 재생을 해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형상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재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플랫 컨트롤스의 부분에서도 이제 애니메이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리저치 부분에 가서 리액션 솔루션 부분을 선택을 하고 모든 이제 힘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정한 서포트에 대한 반력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서포트에 대한 반력은 우리가 하중을 500N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반력은 FY 방향의 250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반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